부정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부정사의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정은 뭐죠? not, 아니야 라는 거지만 여기에 부정사는 품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일정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품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그럼 언제 정해지나요? 문장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사의 모양, 즉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to 플러스 동사원형. 여기서 or은 동사원형 루트의 앞글자를 따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죠? to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앞에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만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왜?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동사 원형 앞에다가 왜 to를 붙여서 이런 거를 만드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teacher, 책상은 desk 이렇게 단어가 명사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하기, 먹기, 뛰기, 자기 이런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단어를 다 새로운 명사로 만들어 버리기에는 우리가 외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동사에다가 앞에 to를 붙여서 이제 명사도 만들고 형용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에다 to를 붙여서 단어가 만들어지면 훨씬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쓰임은요. 아까 품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명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study는 이제 동사인데 자, study는 동사인데 앞에 to study가 되는 순간 얘는 동사다 아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품사로 바뀌나 봤더니 첫 번째로 명사로 바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동사하기, 동사하는 것. 즉 어떻게 된다?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사가 되는 순간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To study is hard. 자, 여기 동사가 있어요.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앞이 주어죠. 그러면 우리 주어에다는 항상 은는이가를 붙여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또는 공부하기는 어떻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I like to study. 또 동사 찾아볼까요? 어디 있어요? like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앞은 주어고 뒤는 목적어 아니면 보어죠. 여기는 목적어예요. 왜? like가 을르를 필요로 하는 동사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나는 좋아한다. 공부하는 것을 또는 공부하기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어로 쓰였고 여기에서는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예문은 My hobby is to study. 동사 어디 있어요? is죠. 자, 봅시다. 나의 취미는 뭐예요?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게 내 취미, 취미가 공부하는 것.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다? 앞뒤 보충 설명해주는 대상과 상태와 동작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to study, to study, to study 똑같은 모양이지만 위치하는 자리에 따라서 주어가 돼서 은는이가 또는 을를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될 수도 있고 단 변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공부하기, 공부하기, 공부하기 이렇게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목보 자리에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사로 쓰일 수 있고 다음에는 우리 to study가 되는 순간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형용사가 되면 해석은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고요. 형용사니까. 그리고 보어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명사 때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명사 뒤에서 꾸며줍니다.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고요. 주의해야 될 게 전치사를 주의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보면요. 예문을 하나 해볼게요. I have a book. 나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To read 하면은 선생님 여기다가 예문을 그냥 한 번에 다 써볼게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하나의 의자를 어떤 의자? 앉을 의자. 나는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의 친구를 어떤 친구? 함께 놀 친구. 그리고 또 나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펜을 어떤 이걸 가지고 쓸 펜. 이렇게 예문을 4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앞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해석하기 훨씬 쉽습니다. 나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책? 읽을 책. 읽을 뭐뭐 할 리을로 해석했죠. 그래서 읽을 책 해서 끝났는데 그 다음은 어떤 거냐면 I have a chair. 나는 의자를 가지고 있는데 앉을 의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to sit on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의자 위에 앉을 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on을 붙여야 돼요. I have a friend. 내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냐면 놀 친구인데요. 우리가 놀 때 어떻게 놀아요? 함께 놀기 때문에 to play with 이런 전치사가 필요해요. 펜을 가지고 있는데 쓸 펜이 아니고 내 손에 가지고 쥐고 쓸 펜이 필요하죠. 그래서 to ride with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전치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꾸며줄 명사를 이 뒤로 옮겨보면 되는 겁니다. 뒤로 옮겨보면 어떻게 돼요? sit chair가 아니라 sit on a chair. play friend가 아니라 play with friend. write pen이 아니라 write with pen.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헷갈릴 때는 내가 꾸며주는 명사를 뒤로 보내봐서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투부정사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라는 꾸며주는 위치까지 잘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마지막으로는 뭐로 쓰일 수 있냐면 부사로 쓰일 수 있어요. 부사로 쓰이는 해석은 약 6가지 정도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I go to school to study. 우리 투부정사를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끊는 겁니다. 자, 나는 학교에 갑니다. 당연히 뭐가 궁금해요? 왜 가는데?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면 우리가 이런 걸 목적으로 쓰였구나 라고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 뭐뭐 해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뭐 해서로 표현이 되는 경우 있는데 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I am happy. 내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요. To meet you. 자,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너를 만나서, 뭐뭐 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감정의 원인. 자, 내가 기쁜 이유, 원인이 뭐예요? 당신을 만나서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원인일 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여기 I am happy처럼.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I am sad to meet you. 나는 슬퍼. 왜? 너를 만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I lived to 뭐 해볼까요? I lived to be 8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나는 살아서 80이 되었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80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요. 여기에서 의미로 보면 나는 살아서 80이 되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가 결과로 해석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결과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뭐뭐해서 뭐뭐 하게 되다 라고 이렇게 순서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다음에는 우리 뭐뭐 하다니 또는 뭐뭐인 걸 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He must be rich to buy that. 자,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다. 뭘 보니까? To buy that. 그것을 사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는 he cannot be smart to believe her. 이렇게 볼까요? 우리 cannot be 하면 무슨 뜻이죠? 뭐뭐 일리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는 똑똑할 리 없다. 그녀를 믿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일 때는 must be, cannot be와 이렇게 같이 쓰여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우리 부사로 쓰일 때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고요. 다음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선생님 왜 부사적 용법에서 갑자기 형용사 수식이 나와요? 라고 보면은 우리 부사의 역할이 뭐죠?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뭐 하기에로 해석이 됩니다. 예문을 들어볼게요. English is hard to study. 볼까요? 영어는 어렵다. 영어는 어렵다. 뭐 하기에? 공부하기에 어렵다. 지금 hard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 단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빈도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요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요렇게 해석이 안 될 경우에는 결과나 형용사 수식으로도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의 근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립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독립부정사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 부정사가 독립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가 외워두면 됩니다. 제일 먼저 to begin with 하면은 이거는 우선 말이야 이렇게 할 때 우선이란 뜻이고요. to tell the truth 하면은 사실은
또는 사실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단어로 들으시면 돼요. strange to say 하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상한 말이지만 이란 뜻입니다. to be sure 하면 확실히 이런 뜻. 그리고 마지막 to make matters worse. to make matters worse 하면은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문장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장 끝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자리에 아무데나 이렇게 덩어리째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요 한 덩어리로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부정사의 정의와 형태, 쓰임. 근데 쓰임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로 쓰이고 부사 중에서도 이렇게 목적, 원인, 결과 여기는 안 썼네요. 판단의 근거 쭉 내려가서 여기 형용사 수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독립부정사까지 오늘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